반갑습니다. 영원설입니다. 이번 시간은 봅시다. 백테스트 5부 시간이네요. 그죠? 백테스트 5 부. 지난 시간까지는 엔진하고 다 했고 그죠? 이제 남은 게 백테스트는 엔진하면서 한번 했으니까 남은 게 백파인더 그리고 조건 최적화 그리고 지의 알고리즘 그리고 최적화용 옵티마이즈 그리고 전진 분석용 롤링 워크 포워드 테스트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제 백테스트 관련은 모두 다 완료되는 겁니다. 백파인더부터 봅시다. 우리가 우선은 제가 수동을 실행해 두고요. 백파인더는 이제 여기 백파인더, 백테스트, 옵티마이저 요거 6 개는 모두 이제 최종 집계용 토탈 클래스와 순서를 이제 백태 과정을 컨트롤하는 이제 메인 클래스 요렇게 이제 프로세스로 따로 실행돼요. 그죠? 토탈도 프로세스 요것도 별도의 프로세스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두 종류 형태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른 거 할 때도 똑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백파인더부터 봅시다. 백파인더 클래스부터. 백파인더 클래스도 이제 쉐어드 카운트라 해서 요 카운트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빼오게 되겠죠. 그리고 사용할 큐들 빼오고 그다음에 벡터 엔진 큐들 빼오고 구분용 인자 설정 불러오고 그 구분용 인자에서 S면 스톡, SF면 퓨처 아니면 코인 그리고 틱 칼럼스라 해서 요게 이제 백파인더는 동작하는 방식이 다른 거랑 조금 다른데 백파인더 예제를 이렇게 불러오면 요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백파인더는 매수 전략만 있어요. 매수 전략만. 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을 잘 보면 이제 백파인더는 뭐냐면 그 입력된 범위 내에서 최고 현재가에 여기 가운데에 둘게요. 가운데 두고 봅시다. 여기 주석으로 먼저 탐색 티수에 대한 현재 틱 이후의 범위를 입력하십시오. 그게 이제 탐색 티수예요. 탐색 틱수에 현재 틱 이후의 범위를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300틱 이내에 가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입력된 범위 내에 최고 현재가의 현재가 대비 등락률이 설정한 만큼 상승했을 경우를 탐색합니다. 그러면 이제 탐색 티수를 300으로 적고 탐색 등락률을 10%로 하면 300틱 내에 10% 이상 상승한 구간을 구간의 데이터를 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이게 그 백파인더예요. 거기에서 탐색된 틱은 셀프 틱 데이터 리스트에 입력한 각종 변수 형태 값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할 변수는 매수 전략용 변수와 동일하며 조합하여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T 컬럼스에는 저장할 칼럼명을 종목 코드 체결 시간은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요거는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리고 현재가 대비 고가 등락률 외에 다른 조건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고 매수 전략으로 저장 후 실행하면 되며 매도 전략은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적고 어 이제 우리가 기록할 데이터들 요렇게 쭉쭉 만들어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 T 컬럼스에 요거를 저장할 칼럼명을 요렇게 입력해요. 요런 형태로. 그리고 나서 틱 데이터에 이제 위에 칼럼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요렇게 튜플 형태로 잡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탐색 범위 고가라고 해서 요 딕 우리가 이제 전력 연산에서도 쓰지만 벡터에서 어레이 데이터라고 쓰잖아요. 그죠? 거기에 인덱스 n 플러스 1 그리고 인덱스 n 플러스 1에서 탐텍6 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1 번이 현재가예요. 그죠? 고거 맥스 값을 가져와요 요렇게. 그렇게 해서 현재가 대비 고가 등락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 그렇게 해서 이 현재가 대비 고가 등락률이 탐색 등락률보다 클 경우 그리고 데이터 길이가 요거 30 이상이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뭐 다른 조건을 넣을 수도 있어요. 다른 조건 같은 거. 요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전략을 요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요. 물론 더 복잡하게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그런 다음에 요 밑에는 수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재 날짜랑 그 30일 이후의 날짜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다른 날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등락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게 아닐 경우만 그래서 현재 날짜랑 마지막 날짜가 같을 경우 매수 추루일 경우 이렇게 토탈 프로세스로 팩트 결과를 종목 코드랑 현재 인덱스랑 그다음에 틱 데이터 요거 데이터 모은 거 그죠? 그거를 요렇게 저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장할 때 이 틱 칼럼스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이 토탈 프로세스에서도. 그래서 보면 이제 요거를 일단 우선 기억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틱 칼럼스가 일단 난인데 그런 다음에 스타트해서 백대바 초기화하고 현재 시간 기록해 놨다가 마지막에 완료되면 빼서 시간 기록할 거고요. 백 후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요것도. 간단해요. 시작 시간 평균값 틱스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그리고 백트 네임, 그리고 백 카운터 요렇게 불러와서 전략 DB에서 이제 전략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명을 넣어 가지고 스톡 바이인지 퓨처 바이인지 코인 바이인지 구분해서 데이터 불러오고 전략 코드에서 이 팩트 네임 우리가 여기서 예제도 요렇게 전략으로 저장합니다. 매수 전략을. 백파인더용 전략을. 그래서 그걸 불러오면 요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무조건 T 컬럼스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없으면 백파인더용 전략이 아닌 거죠. 매수 전략이. 그래서 이 매수 전략에서 이 T 컬럼스라는 단어가 없으면 선택된 전략이 백파인더용 전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종료되는 겁니다. 밑에 게 실행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수 전략에서 T 카운터 셀프 T 컬럼스 꺽쇠까지 스플릿 한 다음에 다시 스플릿 꺽쇠해서 0번 그게 바이 스트레지가 바이 스트레지가 아니고 이제 T 컬럼스의 컬럼만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요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보면 이 T 컬럼스의 이 꺽쇠까지 스플릿해서 그죠? 스플릿해서 1 번은 요 뒤에 게 돼요. 요만큼이 되겠죠. 요까지 하면. 그래서 다시 스플릿해서 요 꺽쇠까지. 그렇게 해서 0번 하면 요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선택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고거에서 이제 다시 스플릿 콤마로 스플릿하면 이제 요 하나하나의 텍스트가 그죠? 하나하나의 텍스트가 요 리스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컬럼스에.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선언된 거 그대로 여기에서도 셀프 T 컬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요거. 그래서 매수 전략 설정 완료했다고 찍고 이 토탈 프로세스한테 보낼 거예요. 그죠? 토탈 프로세스한테는 보내지 않고 이렇게 그냥 Q랑 이렇게 해서 집계형 프로세스 생성 완료했다 하고 백티하기 전에 쉐어드 카운트 밸류 0으로 해서 초기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요거는 토탈 만들 때만 Q를 보내고 여기에서 보내죠. TQ에 데이터를 넣을 텐데 백태 정보라고 T 컬럼스까지 포함해서 그죠? 요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백태 엔진한테 백태 타입은 이제 2번 그죠? 최적화용이 아닌 그냥 백태용. 그래서 2 번을 보내면 얘가 요렇게 백태 엔진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백태 엔진은 매수 전략만 있기 때문에 그죠? 이번 상태에서 어 엔진을 하나 보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스트레러지를 통해서 마지막 2 번이니까 요리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계속 연산을 하게 돼요. 요렇게 계속 매수 중이 아닌 상태라서 여기까지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틱을 돌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파인더 예제에 넣어 놓은 것처럼 얘가 토탈 큐로 요렇게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데이터를 요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를 보내요. 그런 형태고 그리고 토탈 큐가 이제 완료를 하고 나면 요 백 큐로 데이터 보내서 백파인더 소요 시간 찍고 스톤 다이브 찍고 백파인더 완료면 시스 엑시트 펄스 완료가 아니면 시스 엑시트 추루 이제 캔슬을 뜻하는 거죠. 캔슬될 때는 백테파 초기화하고 백파인더 스탑 그게 아닐 때는 백파인더 컴플릿 그렇게 해서 종료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냈던 이 데이터를 집계하는 게 토탈 프로세스에 있겠죠. 그죠? 여기에. 그래서 토탈 프로세스 생성할 때 마지막에 어 UI 구분과 구분이 있고 이 구분은 UI 구분이 CF일 때 구분을 코인 퓨처로 바꾸네요. 그죠? 요 구분은 어 요 구분이에요. 요 구분. 요거 코인 퓨처 스토어. 여기에서 이제 코인 퓨처를 별도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인 퓨처로 해 놨네요. 그리고 이제 사용할 변수들 만들고 메인 루프 들어가 가지고 똑같이 백태 카운터용 BC 인덱스 하나 만들고 스타트 시간 찍어 주고 컴플릿 추루 하나 찍어 주고 TQ로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럼 백태 결과라는 보시면 이렇게 백태 결과라는 데이터 계속 들어오잖아요. 듀플 형태인데 종목 코드랑 인덱스가 처음에 있고 나머지들은 요렇게 요 데이터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 뒤에 게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를 윈도우 Q로 보내서 이렇게 로고 창에 찍어 줄 거예요. 이 로고 창에. 그다음에 이 백태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 락을 만들어서 인덱스는 0 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나 만들면 인덱스 플러스 1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백태 df 백태에 계속 모을 거예요. 그죠? 요렇게 모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락을 안 쓰기 위해서 코드를 잠깐 수정했어요. 다시 백파인드로 다시 가 봅시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T 컬럼스라는 그 셀프 변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삭제했고요. 이제 한 번밖에 안 쓰기 때문에 T 컬럼스 만들 때 이렇게 합쳤어요. 그죠? 여기 여기에 있는 T 컬럼스에는 이렇게 종목 코드랑 체결 시간을 제외하고 입력해라 했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더해서 요렇게 데이터를 보냈던 거고. 그래서 이 T 컬럼스를 만들 때 요 부분 아까 봤던 부분 스트립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리스트를 만들고 별도로 또 종목 코드랑 체결 시간이라는 리스트에 더해서 요거를 토탈 큐에 보내도록 요렇게 되어 있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를 위에서 받을 때 바로 이 T 컬럼스가 데이터 8이 되도록 요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했었는데 그걸 없애고 셀프 티 컬럼스랑 딕셔너리 백 해서 요걸 이중 딕셔너리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그 트레이더나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트레이더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이 장고랑 체결들 그죠? 이 체결들이 이중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인덱스가 이제 키 값이 있고 그 안에 또 딕셔너리가 있어요. 그죠? 이 이중으로 된 딕셔너리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때 이렇게 간단해요. PD 데이터 프레임 from 딕 그렇게 해서 이 최전 딕셔너리 넣고 그다음에 오리엔트 인덱스로 하면 요 두 번째 인덱스들이 자동으로 컬럼이 됩니다. 요 인덱스들이 그죠? 처음 인덱스는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두 번째 인덱스는 컬럼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키 값들 딕셔너리는 이제 인덱스가 아니고 키 값이죠. 첫 번째 키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바뀌고 두 번째 키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바뀝니다. 요렇게 쓰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코드를 바꾼 게 결과 날라오면 데이터 맨 처음 거 이거 백태 결과라는 글자니까 고거 빼고 데이터로 바꿔 주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데이터 로그 창에 찍어 주고 그다음에 딕백에 인덱스로 인덱스로 넣고 키로 넣고 그 안에는 딕셔너리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컬럼명이랑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렇게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요렇게 찝으로 감싸고 딕으로 감싸면 간단하게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도 여러 번 했을 텐데 이런 거 확인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한다 했죠. 그죠? 콘솔 창 자 해 봅시다. 뭐 A 이걸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1, 2, 3, 4, 5 그리고 B 이꼴 6, 6, 7, 8, 9, 10 요렇게 해서 딕 집 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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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콤마 B 하면 요렇게 바로 만들어져요. 1 번이 키가 되고 그죠? B 값이 요렇게 밸류 값이 되도록 요렇게 바로 만들어 줍니다, 딕셔너리를. 그죠? 그게 요거예요. 이 부분. 딕집. 고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요, 결과 날라올 때마다. 그럼 백태의 완료가 되면 완료 신호는 이제 코드 하나 완료할 때마다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프로그레스 바 갱신용 현재 카운터, 원래 백 카운터, 그리고 스타트 시간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PC랑 백 카운터랑 일치할 때 브레이크해서 여기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때 정보는 아까 보내준 거 그대로 갱신하는 거고. 와중에 중지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백태 로고 창에 보면 중지 버튼이 있죠. 중지 버튼. 백테스트가 진행되는 중에 중지 버튼을 누르면 요리 날라오는 거예요. 요리. 그래서 백태 큐에도 중지를 넣고 컴플리트 펄스로 해서 브레이크하는 겁니다. 여기서. 원래 컴플리트는 추루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면 자동으로 추루 상태입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추루일 경우 딕백이 길이가 0 보다 클 경우 그죠? 요거는 요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그 길이를 체크할 필요 없이 요렇게 하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은 길이를 체크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 어 자 보시면 그것도 콘솔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C를 안 만들었잖아요. 요거는 C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C로 만들고 D는 그냥 공백인 딕셔너리 요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서 D is D is D is D equal true D equal true로 넣으면 이제 D equal true 하면 이게 아이 참 요렇게 했고
D equal true. D equal true를 넣으면 false가 돼요. 그죠? D는. D가 true인지 물어본 거죠. 그게 요거예요. 그죠? 딕셔너리가 true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false가 되고 C는 물어볼까요? C equal true를 물어보면 이게 아니죠.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equal은 true인지 아닌지니까 다시 저거를 어떻게 물어볼까요? if 뭐 이렇게 봅시다. if D가 if D이면 프린트 프린트해서 D equal true 요렇게 프린트하도록 이렇게 봅시다. 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D가 이제 false란 뜻이에요. 그죠? 다시 if C이면 다시 지우고 이걸 if C로 바꿔볼게요. if C면 프린트 true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D equal true가 지금 이걸 C로 바꿔야 되는데 if C는 이제 딕셔너리 형태니까 요렇게 하면 true인 거예요. 그죠? 이게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으네요. 아무튼 딕셔너리가 이제 값이 있으면 이제 세이브 타임이라고 요게 시간 기록용 이 데이터 프레임의 테이블 이름을 요런 형태로 그죠? 여기는 이제 BF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도 이게 사용 많이 할 겁니다. 구분 인자 넣고 BF 요거는 BT, BF 뭐 OT 뭐 이런 형태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 타임 넣어서 이렇게 추가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그 연결은 백테스트 DB에 그죠?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PD 데이터 프레임 from D 그래서 딕백 넣어 가지고 어디 오리엔트 인덱스 요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요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과값 저장 완료. 없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 없어 결과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운드 큐러 백테스트 완료했다고 찍어 주고 소리 내 주고 소리를 보내는 거죠. 백테스트 완료했다고 요렇게 찍어 주고 1초 있다가 종료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왜 계속 이렇게 하냐면 큐에 데이터를 넣었을 때 우리가 멀티 프로세싱과 큐 할 때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이 토탈 프로세스가 큐에 데이터를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큐에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은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그래서 큐에서 어떤 프로세스든 뭐 같은 프로세스든 이 백큐에서 데이터를 빼기 직전까지는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 백파인더 완료라는. 음. 그래서 얘가 먼저 죽어버리면 다른 프로세스에서 저 데이터를 빼낼 수 없어요. 그냥 엠프티 뜹니다, 바로. 참조가 없어지면 없어진다 했잖아요, 메모리에서.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항상 1초 쉬었다가 얘를 보내면 얘가 받는데 1초 안에는 받을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얘는. 그죠? 그래서 1초 쉬고 종료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간단한 데이터는 뭐 이거 없어도 바로 될 것 같 될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종료하기 위해서 요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가 팩파인더 완료 신호 받으면 요렇게 종료되는 거죠. 백파인더는 요렇게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건 최적화를 봅시다. 어 이 이제 이런 순서용 그러니까 순서나 과정 이 백테스트를 어떤 뭐 우리가 백테스트가 백파인더 백휘양 백테스트 그리고 최적화용 그리고 조건 최적화, 지의 최적화, 전진부속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 메인 클래스들을 보면 과정들이 비슷한데 어
백테스트나 최적화나 현진 분석은 과정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백파인더나 이 조건 최적화나 GA는 과정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옵티마이저랑 전진 분석은 나중에 할 거고, 지금은 이제 달랐던 백파인더, 그다음에 조건 최적화, 그다음에 GA 이 순으로 갈 겁니다. 자, 조건 최적화부터 봅시다. 저쪽은 조건 최적화도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보면 조건 최적화는 좀 코드가 좀 기네요. 잠깐만요. 네, 이게 이제 옵티마이즈 컨디션 조건 최적화용이에요. 우리가 여기 가운데 놓고 보는 게 낫겠네요. 가운데 놓고 봅시다. 조건 편집기 예제 눌러보면 이렇게 뜹니다. 그죠? 지금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뭐 샵으로 주석 처리를 해서 요렇게 쭉쭉 넣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조건들. 물론 이제 숫자를 넣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셀프 파스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은 예제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둔 거고, 매도용도 그죠? 복잡하게 여러 개 쭉쭉 자기가 사용했던 것들은 하나 만들 때마다 요거 하나 저장을 해 두고, 그죠? 지금은 이제 저장이 안 돼 있잖아요. 조건 예제로 저장돼 있네요, 저도. 그렇게 저장을 하면서 여기에 계속 추가해 두세요. 내가 전략을 만들 때 여기에 전략들을 이제 만들면서, 그죠? 할 때 조건 편집기에 계속 넣어 두세요. 넣어 두고 심심할 때 한 번씩 이거 돌려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조합을 간혹 혹은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조건 편집기는 요거 그대로 시킨 요거 예제 설명 읽어 보시고 작성하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요 조건들을 가지고 조건 최적화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지금은 몇 개 없지만 뭐 가령 여기에 뭐 30개, 여기도 뭐 한 20개 이렇게 넣어 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똑같이 쉐어 카운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요거 가져오고 큐드를 가져오고, 여기는 뭐 멀티수, 백네임 뭐 많아요. B 카운트, S 카운트, 이게 이제 매수 조건수, 매도 조건수 좀 많고, 설정 불러오고, 여전히 구분 똑같은 거 있고, 세이브 네임은 요런 형태로 할 거다. 그리고 스타트하면 백테파 초기화하고, 마지막에 완료 시간, 기준 시간이 되는 현재 시간을 스타트 타임이라고 하나 기록해 두고, 그리고 백큐의 데이터가 이제 요런 형태로 들어와요. 그리고 배팅 금액은 여전히 선물이 아닐 경우만 100만 단위 곱하고, 아닐 때는 그대로고, 그 외에 이 데이터들 쭉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최초로 나오는 게 요거예요. 윅스에 트레인이 있고 발리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엔드는 없네요. 음. 자, 요 부분이 처음 나오는데 요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학습 기간. 학습 기간, 검증 기간, 확인 기간 요런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래프를 하나 봅시다. 요거를 자, 여기에서 맨 위에 게 이제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총 데이터로 가정을 할게요. 이 노란색 부분이. 그죠? 이거 좀 확대할까요? 자, 맨 위에 게 우리가 가진 총 데이터로 가정을 하면 어 이 데이터를 전체로 최적화를 했을 경우 확인할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 테스트할 데이터 구간을 이렇게 빼두고
요거를 학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최적화를 할 때. 요거는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할 때 이런 형태의 개념을 많이 쓰는데 우리도 그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이 테스트 셋을 빼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이 학습하는 구간에서도 이게 검증을 안 하고 최적화를 하잖아요, 데이터를 전부. 하고 테스트 구간에 검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마지막 거 요 K1만 볼게요. K1만. K1만 보면 요렇게 별도로 트레이닝 학습할 데이터 구간에서 따로 학습하는 구간, 그리고 발리데이션 셋이 이제 검증 구간이라는 거예요. 검증 구간의 데이터를 요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검증 최적화의 형태고요. 맨 첫 번째 거 K1만 따지면 일반은 요렇게 전체를 최적화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이제 테스트 셋을 남겨 두고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해 버리면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게, 한번 이제 전체 데이터 가지고 이거를 다 한번 최적화한 최적값을 가지고 다시 요거를 또 분리해서 요렇게 최적화하면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항상 이 전체 가진 데이터 중에 이 부분을 빼고 최적화를 해야 돼요. 전체를 최적화한 다음 다시 이 구간을 최적화하면 벌써 이 테스트 구간에 있는 그 데이터 값이 최적화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요런 형태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그 여기 최적화에 보면 일반 그리드 최적화 요거는 전체를 여기 넣은 기간의 전체를 최적화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실매매 적용하기 직전에만 직전이나 이럴 때 그거 빼고 그렇게 전체 기관을 최적화하는 거고, 검증은 요거예요. K1 셋 요런 형태로 학습 구간 안에서 학습 구간, 검증 구간을 분리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교차 검증은 뭐냐면 K1, K2, K4 원래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쓰지만 한 10 개, 11개 이 정도 써요. 그래서 이 검증 구간을 맨 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단계별로 계속 바꿔요. 바꿔서 이 하나하나의 기준값들을 계산해 가지고 기준값을 합치고 곱하고 해서 머지값을 최종 머지값을 도출해서 그 머지값이 제일 큰 최적화 값을 찾는 과정이 교차 검증입니다. 영어로는 K-폴드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라 합니다, 그 부분이. 고렇게 되는 과정이라서 여기에 입력한, 물론 이제 그리드 같은 경우는 학습 기간만 필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일반은 학습 기간 여기 적어 놨죠. 일반은 학습 기간, 검증은 검증 기간, 테스트는 확인 기간까지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 편집기 상태에서는 이 확인 기간은 무의미해요, 아무리 입력을 해도. 그래서 보통은 맨 밑에 있는 거 그리드는 학습 기간만 적용되고, 검증 기간은 검증이랑 교차 검증 두 개 다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이 나오는 게 이제 요거예요. 트레이는 학습, 발리드는 검증, 그리고 벡터 엔진의 스타트 데이랑 엔드 데이 요것도 가져옵니다. 요거를 이제 어 이 검증 기간, 학습 기간이 포함된 건 전진 분석을 제외하고 시작 일자, 종료 일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벌써 여기 주 단위로 입력하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입력한 건 주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우스 오버 해 보면 최적화 학습 기간 주 단위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최적화 검증 기간 주 단위를 한 주, 한 주. 여기 무조건 주 단위이기 때문에 윅스라고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윅스 언더바 트레인, 윅스 발리드. 그리고 여기 이 조건 최적화는 확인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되어 와도 그냥 언더바 처리해서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벡터 엔진의 스타트 데이, 엔드 데이 요거를 이렇게 다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트레인 데이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 all이라고 있어요. 그죠? all. 요거는 전체를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all. 그래서 트레인 데이가 all이면 어 트레인 그 윅스 트레인이 all이면 윅스 트레인 그대로 사용하고 그죠? 그게 아닐 경우 all 윅스를 계산할 때 벡터 엔진 시작 일자랑 종료 일자에서 시작 일자 빼 가지고 데이즈만 가져와서 플러스 1 해 가지고 7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시작 일자랑 종료 일자를 빼면 하루가 없어져요. 그죠? 그죠? 날짜 계산할 때. 음. 그래서 플러스 1 에서 7로 나누면 이제 올 윅스 전체 기간에 몇 주가 되는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올 윅스를 계산하고 백대 타임에 V는 뭐 여기서 이제 이게 많이 쓰일 텐데 V는 검증이라는 거예요. 검증, 발리드. 요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백네임에 뭐 최적화 V가 들어가면 최적화 그다음에 글자가 V가 들어가면 검증이 됐다는 검증 기간을 넣었다는 거고 VC는 교차 검증. 검증이 들어갔는데 크로스 되었다고 교차 검증이 VC로 날라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없지만 T도 있어요. T는 이제 테스트까지 포함되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원래 이거 마지막에는 윅스 테스트예요. 옵티마이저에 보면 옵티마이저에서 요거를 똑같은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 윅스 테스트가 요렇게 입력되잖아요. 요거 이 트레이는 어차피 학습 기간 다 들어가는 거라서 다 포함되는 거고 그 안에 발리드로 구분할 건지 아니면 발리드 테스트인지 그리고 발리드 교차 검증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이제 T가 있죠. T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트레인 요 테스트를 빼고 V는 그냥 하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용도로 이 백네임에 이렇게 보면 요걸 하나 봅시다. 실행하는 부분을 보면 돼요. 여기서 보면 조건 최적화인데 일반일 때 요거는 OC잖아요. 그죠? 조건 최적화는 OC로 기본 최적화 OC 형태의 백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검증 조건 최적화일 때는 OCV 그리고 교차 검증일 때는 OCVC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OCVC. 요거를 이제 그 발리드랑 저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게 다른 부분.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전체 홀릭스 계산하고 전체 몇 주인지 그리고 V가 들어갔을 경우 트레인을 입력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리데이션 주만큼 빼야 되잖아요. 그죠? 올릭스에서 이 발리데이션 주만큼 빼요. 그런 다음에 윅스 트레인은 그게 발리데이션이 없으면 그냥 트레인 기간이 올 윅스가 되는 거죠. 전체 기간. 그러고 나서 이제 V가 없을 경우 발리드를 제로로 바꿔버립니다. 그죠? V가 없을 경우는 발리드가 입력이 돼 있을 입력을 가져오는데 이제 그냥 일반 최적화를 할 경우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조건 최적화니까 요 조건 최적화를 할 경우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최적화를 하게 되고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에 입력은 하지만 필요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일괄 계산할 때 요게 다 들어가요. 요런 형태로. 그래서 0으로 넣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발리드를 0으로 하면 이거 VC일 때면 그죠? 그러니까 V가 안 들어갈 때만 그죠? 그래서 엔드 데이 하나 벡터 엔진의 마지막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엔드 데이 하나 만들고 데이트 타임 형식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스타트 데이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제 윅스 트레인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발리드를 더해요. 발리드를. 그러면 all weeks가 되겠죠. 원래 이제 검증이 포함되면 이 트레인에서 검증 기간을 빼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입력할 때 그러니까 학습 기간하고 검증 기간을 더한 다음에 그거에 7을 곱하고 그 하루 전으로 요렇게 7을 곱하고 하루를 더해서 타임 델타 데이로 넣는 거예요. 현재 이 백트 엔진의 마지막 날짜 기준으로. 그죠? 고렇게 해야 이제 스타트 데이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스타트 데이의 위클리 데이를 요거 이제 그 요일이죠. 요일을 가져와 가지고 요일이 0이 아닐 경우 스타트 데이를 또 바꿔 줄 거예요. 어 이게 왜 요일이 0이 아닐 경우가 돼 있죠? 아무튼 0은 일요일을 말하는 건데 잠깐만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0은 월요일이죠, 월요일. 월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이 아닐 경우 우리가 주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0은 월요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거 클릭해 보면 돼요. 클릭해 보면 요 데이 오브 윅스 해 가지고 코딩 iOS 플러스 6에서 7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먼데이가 0이에요. 여기 표현되어 있죠. return day of week where monday 0, 월요일 0, sunday 6. 그죠? 0 인 0, 1, 2, 3, 4, 5, 6 고렇게 돼 있어요. 순간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닐 경우 항상 시작 주는 월요일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이 아닐 경우는 이 스타트 데이에서 타임 델타에서 이게 뭐 0이 아니면 1, 2, 3, 4, 5, 6 이런 형태의 되게 1, 2, 3, 4, 5, 6일 거잖아요. 그래서 7에서 빼버리면 돼요. 그죠? 1 이면 6일 이전으로 1 이면 6 일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전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다음 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 주 월요일로. 스타트 데이 기준으로. 그죠? 스타트 데이 기준으로 그다음 주로 바꾸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스타트 데이를 인트화 시키고 엔드 데이도 인트화 시키고요. 그다음에 발리데이즈라고 해서 요거 한 번만 해 놓으면 편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데 한번 제대로 해 놔야 돼요. 그래서 백네임이 이제 교차 검증일 경우고 요거는 그냥 검증일 때는 간단해요. 발리데이트 리스트에 어펜드를 하는데 요렇게 보면 엔드데이 하나 넣고 그러니까 검증 기간은 이제 요거는 부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마지막 이제 발리데이션 끝 날짜가 데이터의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백트 엔진의 끝 날짜를 엔드 데이라 넣고 이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제 시작 날짜랑 이 검증 기간의 시작 일자랑 종료 일자를 넣을 거예요, 리스트로. 그죠? 그래서 이 교차 검증은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고 요런 형태로 포문을 돌면서 그냥 검증은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요 위에랑 똑같은데 이 발리데이션 윅스를 만큼 곱한 다음 플러스 1 해서 그러니까 엔드 데이 기준으로 DT 엔드 데이 기준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 몇 주 전 만약에 3 으로 해 놨을 경우 3, 7, 20일 플러스 21일 전 날짜가 되는 거죠. 시작 시간이. 그죠? 고렇게 되는 겁니다. 고렇게 넣는 거고 그게 아닐 때는 그냥 발리데이트를 란으로 바꿔요. 그러면 밑에서 아까 우리가 그 서브 토탈 할 때 했었는데 요 부분이에요. 발리데이트가 난일 경우 그냥 요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런 형태. 리스트 데이즈가 난이 아니고 난이 아닐 때는 요렇게 다 테스트 데이까지 구해 가지고 하고 요거는 테스트일 때고 요거는 이제 검증이나 교차 검증일 때고 그죠? 발리데이트가 난이 아닐 거고 난일 경우는 요렇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 그리고 이제 교차 검증일 때는
똑같이 이제 이걸 똑같이 요렇게 어펜드 할 때 엔드 데이 기준으로 어펜드 할 텐데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가 아까 요 부분 요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발리데이션 시작 시간과 엔드 데이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순차적으로. 그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레인지 시작은 레인지를 해서 트레인을 발리데이션으로 나눠요. 그죠? 배수가 배수가 항상 배수가 될 텐데 나누고 나서 플러스 1 해 가지고 레인지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검증 기간의 4 배만큼의 확인 기간이 있으면 이게 4가 되고 플러스 5 해서 레인지 5 하면 0 부터 0, 1, 2, 3, 4 요렇게 되는 거죠. 0, 1, 2, 3, 4 그죠? 트레인이 만약에 4 주고 발리데이션 1 주면 4주 1 주라고 합시다. 4주 1 주면 4 나누기 1 하면 4가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1 하면 5 예요. 그러면 0, 1, 2, 3, 4 요렇게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플러스 1이 맞네요. 잠깐 헷갈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총 여기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년을 1년 데이터 가지고 검증 최적화를 한다면 뭐 이런 형태로 입력해요. 총 52 주니까 학습 기간으로 48 주, 검증 기간으로 4 주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이 그래프에서 요 형태를 요 맨 처음에 K1 형태를 그죠? 지정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원래 하나가 있고 트레인으로 발리데를 나누면 여기 지금은 3 개가 되니까 그죠? 3 에서 플러스 1 해야 4 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 1, 2, 3을 다 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트레인에서 발리데이를 나누면 원래 발리데이의 개수만큼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나눠서 인투화해서 플러스 1 하면 만약에 이게 4주 1 주라면 원래 발리데이 검증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4 번의 또 검증 기간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총 5 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검증 기간이. 그렇게 해서 그걸 돌면서 맨 처음에 이제 0이 입력되겠죠. 0이 입 0 왜 자꾸 소리가 찡 자꾸 찍찍 소리가 나네요. 지금은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봅니다. 쪼금 떨어질게요. 그래서 0이 입력되면 요게 0이 입력되면 여기 다 곱한 게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랑 같아져요. 엔드 데이. 그죠? 엔드 데이 그대로고 그리고 여기도 0이 입력되면 0 플러스 1 하면 1 곱하니까 요거랑 7 플러스 1 해서 요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0 값만 입력되는 게 아니라서 그다음에 1이 입력되면 7주 전으로 바뀌죠. 그죠? 엔드 데이 기준으로 7주 전 7일 전. 그리고 요게 입력이 되면 2014 해서 14일 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0일 때는 7일 전에서 플러스 1 해 갖고 8일 전이 되고 여기는 7일 전. 여기는 엔드 데이 그대로고. 그죠? 1이 입력되면 7일 전, 여기에 15일 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리데이션 날짜들을 리스트 형태로 첫 번째 요소는 스타트 날짜, 두 번째 요소는 종료 날짜. 고렇게 해서 요렇게 쭉 입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가 서브 토탈할 때 여기 이렇게 끊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 날짜들이 거기서 가져온 날짜들이에요. 그죠? 요 날짜들. 그래서 요렇게 끊은 거예요. 그때 사용하려고 요렇게 다 넣어 두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백태 스타트 데이가 이 스타트 데이 여기서 이제 스타트 데이를 별도로 이렇게 계산했어요. 보면 스타트 데이는 트레인에서 플러스 해 가지고 7을
곱하고 플러스 1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그죠? 몇 주 전으로 하고 하면 하루 더 날짜가 지나가요. 그래서 플러스 1 일로 해야 돼요. 그죠? 스타트 데이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리스트를 인덱싱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해서 스타트 데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근데 백태 엔진의 스타트 데이가 더 클 경우, 그러니까 이후 날짜라는 거예요. 이 스타트 데이가. 그죠? 그럴 때 데이터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데이터 부족합니다. 이렇게 찍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이 포함된 거는 최소 학습 기간 플러스 검증 기간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해 놓고, 아닌 거는 학습 기간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해서 시스 엑시트 하면 돼요. 여기는 리턴을 안 해 두는 게, 엑시트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바로 프로세스 종료하기 때문에 리턴이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그냥 바로 프로세스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분에 따라서 백태 DB 지정해 주고, 백태 DB에서 머니탑 검색해서 머니탑 불러와요. 그 머니탑이 없거나 백카운터가 0이면 날짜 지정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던 거, 텍스트 에디터 업데이트 텍스트 에디터 할 때 설명했던 거, 텍스트 에디터 클리어하면 창을 다, 요 로고 창을 다 지운다 했잖아요. 그죠? 요 로고 창 최적화나 이런 거 할 때 지운다 했잖아요. 그 부분이 요거예요. 그런 다음에 머니탑 인덱스를 가지고 일자 하나 만들고, 일자별로 중복 제거해서 리스트화하면 이제 일자의 리스트가 되죠. 그걸 이제 순서대로 정렬하고, 그럴 때 발리데이즈라고, 일단 요거는 이제 아까는 언더바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다시 만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면, 이제 영값하고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만든 거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무시하고 그냥 날짜만 만든 거예요. 그죠? 날짜만, 기준 날짜만 만든 거예요. 그게 데이터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데이 리스트에서 0이 스타트 데이고, 데이 리스트에서 마이너스 1이 엔드 데이예요. 그거 이게 실제로 데이터의 스타트 데이와 엔드 데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트레인 카운터는 이 데이 리스트에서 스타트 데이보다 크고, 같거나 크고 엔드 데이보다 같거나 작은 게 실제로 트레인 카운터예요. 총, 그죠? 총 트레인 카운터가 요게 되고, 그리고 V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발리데이즈라고 이제 똑바로 만들 언더바가 없는 리스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발리데이즈 언더바에 스타트 데이랑 엔드 데이 넣어 놨잖아요. 그거를 돌면서 이 데이 리스트에서 스타트 데이랑 엔드 데이에서 엔드 데이 사이에 있는, 그죠? 같거나 사이에 있는 값들을 모아요. 날짜만. 그 날짜의 카운터가 발리데이즈 카운트가 되고, 그죠? 그리고 T데이 카운트는 트레인 카운터에서, 그러니까 트레인 카운터는 요 날짜 발리데이션 날짜가 요게 되고, 자동적으로 이제 트레인 데이의 날짜는 빼면 되죠. 그죠? 토탈 카운터에서. 그렇게 해서 T데이 카운터가 돼요. 그래서 발리데이즈의 리스트니까 거기에 다시 정식으로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있는 날짜를 구했으니까 그거 0번이 스타트 데이고 마이너스 1이 종료 날짜죠. 그죠? 검증 기간에. 그리고 T데이 카운터랑 발리데이 카운터 이렇게 넣어 놔요. 요런 형태로. 그죠? 그럼 우리가 서브 토탈에서 보면 T 카운터랑 발리데이 카운터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죠? 요걸 기준으로 나중에 리졸트 결과값 계산하는 데 쓰는 겁니다. 요렇게. 그죠? 그래서 T데이 트레인 카운터도 필요하고 발리데이 카운터도 필요한 거예요. 검증 기간의 카운터 날짜.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넣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는 그냥 날짜 기준으로 만들었고 현재는 이제 실제 데이터의 날짜 기준으로 조정한 거예요, 이 발리데이즈를. 그죠? 발리데이즈라는 리스트를.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학습 기간의 데이터 스타트 데이, 엔드 데이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 주고 요거는 총 기간이에요. 그 안에 이제 총 기간 그리고 그 안에 검증 기간이 들어가 있고 그죠? 실제로는 우리가 입력하는 이 학습 기간이랑 여기에 찍히는 학습 기간은 학습 기간과 검증 기간 총 기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그를 보시면 학습 기간을 이제 뭐 요게 찍히고 검증 기간은 어떻게 찍히고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찍히는 거는 이제 전체 기간을 말하는 거고 그래프에서 요 T1에 대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찍히고 검증 기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따로 검증 기간 여러 개일 땐 요렇게 찍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 벡터에서 입력하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입력하는 거고 그죠? 고게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V가 백네임에 V가 있을 때만 요거를 프린트합니다. 그게 아닐 때는 프린트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기간 추출 완료했다고 뜨고 많이 본 것처럼 이제 보유 종목 수 그리고 보유 금액 어레이 하나 만들어서 머니탑 인덱스로 0번을 바꿔버리고 2000 어레이인데 3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0으로. 0번만 인덱스로 머니탑 인덱스로 날짜 바꾸고 벡터 정보 만들어서 중간 집계용으로 보냅니다. 그죠? 그때 이 발리데이즈를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 발리데이즈에서 데이터 빼와 가지고 요렇게 맨 리데이즈 할 때 요렇게 그죠? 백태 정보 요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백태 정보 받을 때 리스트 데이지를 요렇게 나눠 놓아요 여기에는. 그죠? 여기는 리스트 데이지는 그 테스트용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난으로 들어와요. 여기 보면 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자가 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원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0 번은 백태 정보 1번 세 번째가 이게 난 상태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GA 조건 최적화할 때는 그래서 이게 난이 아닐 경우는 여기로 들어가고 이제 발리데이즈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를 타게 되는 거게요. 거겠죠? 그죠? 그런 다음 쭉 보면 이제 익숙한 것들 보유 종목세 어디 생성 완료했다고 띄우고 전략 연산 DB 들어가 가지고 조건들 조건들 쭉 불러오고 전략 코드를 이제 일단 스플릿해서 줄바꿈을 스플릿해서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이제 요런 형태로 바꿔요. 그죠? 샵이 빠진 부분만 추출해요. 그죠? 그 사이에 이제 이즈롱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선물용도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즈롱이 난인데 CF일 때 코인 구분이 CF SF도 해야 되는데 왜 이거 SF는 안 했죠? 구분이 CF 또는 SF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코딩이 안 됐네요. 잠깐만요. 구분인 구분인 CF 또는 SF도 넣읍시다. SF일 때 이렇게 돼야 돼요. UI 구분 다시 올라가서 보면 S일 때 요렇고 SF일 때 요렇고 그죠? SF 요것은 SF로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었네요. 자 그렇게 이제 선물일 경우 맨 요 조건 최적화 위에 롱이란 글자가 찍혀져 있어요. 롱 숏 두 개가.
그래서 요거를 지우면 안 된다고 예전에 적어 놨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줄에 샵이 들어가 있고 롱이 들어가 있고, 혹은 셀 컨즈에도 샵이 들어가 있고 롱이 들어가 있으면 이 주롱은 true. 그리고 바이 컨즈에 숏이 들어가 있거나 셀 컨즈에 숏이 둘 다 들어가 있으면 이 주롱은 false예요. 그래서 롱이 난 이걸 거쳤는데 롱이 이제 난이면 롱숏 구분용 샵 롱이나 샵 숏이 없거나 매도수 구분이 다릅니다. 이렇게 찍고 종료해 버립니다. 그걸 지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롱인지 숏인지 구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건 최적화는. 그런 다음 샵 없애서 리스트화하고 매수 조건 설정 완료하고, 요거는 이제 팩토리얼 아까 함수 봤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수 조건의 경우의 수, 매도 조건의 경우의 수를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팩토리얼 바이 컨즈 팩토리얼 B 카운터, 그리고 팩토리얼 바이 컨즈 곱하고 B 카운터로 나누고 요렇게 하는 겁니다. 계산이 복잡한데 아무튼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매수 조건. 요게 이제 B 카운터는 매수 조건으로 만들 조건의 개수, S 카운터는 매도 조건으로 만들 조건의 개수예요. 그래서 요거 나눈 거랑 길이를 나눈 거에 어 바이 카운트로 뺀 거를 곱하면 돼요. 그죠?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나눈 거 곱하기 다시 곱하고 B 카운트만큼 빼면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카운터는 요 B 카운터 곱하기 S 카운터 해야 조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두 개 조합의 총 경우의 수가 토탈 카운트가 됩니다. 그게 이제 R 카운터보다 작을 때는 R 카운터가 토탈 카운터가 되고, R 카운터는 뭐냐면 이제 최저가 횟수를 요렇게 입력하게 돼요. 1000번 돌릴 거다 하는 거죠, 요게. 요게 이제 매수 아까 본 B 카운터, 요게 S 카운터, 요게 R 카운터예요. 최저가 횟수. 그래서 이 토탈 카운터가 R 카운트보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만큼 못 돌려요. 그래서 R 카운트를 토탈 카운트로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R 카운트를 20으로 나눠서 다시 바꿔 주고 그렇게 해서 하네요. 그죠? 음. 20으로 나눠서 나중에 이 백카운트에 곱해서 경우의 수를 입력해 가지고 이 수만큼 돌릴 거라서 나누기 20 해서 돌리네요. 그죠? 음. 전체를 다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런 다음에 R 카운터는 나누기 20 해서 돌리고, 이게 나누기 20 해서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00 회를 돌릴 건데 한 번에 20개씩 보내요. 그래서 20으로 나누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조건 최저가 백태 엔진 할 때 20개씩 날라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요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 경우의 수 계산 완료, 토탈 카운트 찍어 주고 백태 정보를 백태 엔진으로 보내고요. 1초 쉬었다가 쉐어 카운트 0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백태 엔진으로 이제 전체 틱수 계산해라고 보내요. 전체 틱수 계산. 그러면 엔진에서 전체 틱수 계산하고 다시 시작할 때 계산하고 데이터가 날라올 거예요. 그죠? 이 멀티 수만큼, 엔진 수만큼. 그래서 그 데이터 백큐에서 빼가지고 토탈 카운트에서 더해서 그걸 1000개로 나누고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1000개 단위로 탐색 완료 신호가 왔잖아요. 그거를 카운팅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 다음 MPQ 생성해서 토탈 큐에 넣어 가지고 토탈하고 요 현재 보고 있는 프로세서 통신하는 용도의 MPQ 만들어서 넣어서 보내고, 그러니까 토탈 큐로 다시 보낼 정보들 이렇게 쭉 보낸 다음 1초 쉬었다가 백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백태 시작하기 전에 이제 토탈 큐로 항상 이 경우의 수라는 걸 보냅니다. 이 경우에서는 보통 카운터를 요렇게 보내요. 백태 횟수를 고렇게 보내고 기준값을 마이너스 플로트 괄호 열고 인프하면 마이너스 최고값이에요. 고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카운터만큼 아까 20 으로 나눈 카운터만큼 포문을 돌면서 백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태 돌아가는 걸 보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매수 전략이랑 매도 전략을 위에서 이제 샵 주석만 제거해 놓은 상태예요. 그죠? 주석만 제거해 놓은 상태. 그래서 지금 이 상태 그대로예요. 요거 한 줄 한 줄 리스트로 이제 넣어 둔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거를 백태 돌릴 때 전략 백태가 돌아가는 전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전략을 요렇게 보내야 돼요. 백태 엔진으로. 그래서 보면 get 컨리스트라 해서 요거를 바꿀 건데 컨리스트를 바꾸면서 이제 음 이거 전략으로 바꾸는 건 백태 엔진이 바꾸고 요걸 조합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이컨즈랑 셀컨즈 리스트 하나 만들고 30초 동안 요거를 돌릴 거예요. 30 초가 넘으면 빠져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 그래서 이제 이 레인지 20 해서 20 번 20번 만들 거예요 20 번. 20 번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가지고 리미트 카운터보다 안 만들어지면 그죠? 빠져나오는 거예요. 랜덤 셔플해서 바이컨즈에서 랜덤으로 셔플해서 맨 처음 거 그죠? 바이 카운터만큼 맨 처음 게 아니고 랜덤으로 섞은 다음에 원래 만약에 5 개로 매수 조건을 만들어라 하면 5 개만 요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맞 매도 조건도 마찬가지. 랜덤 셔플한 다음 5 개 뭐 5개 했다고 가정하고 5개 가져와 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 정렬을 해요. 정렬을 해 가지고 옵지 리스트로 합치고 리스트니까 그게 이제 옵지 리스트라고 요거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여기에 다 저장해 둘 거예요. 그게 없을 때 펠컨즈에 어펜드하고 셀컨즈에 어펜드예요. 그런 다음에 옵지 리스트에 넣어 두고 그러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럼 한 번 더 해요. 20 개를 한 번에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을 때 30 초가 걸리면 빠져나오고 그렇게 해서 20 개를 쭉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옵티 리스트에 넣어 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없겠죠. 이 조합이 중복이 되는 게. 물론 이 조합 중에 하나가 같을 한쪽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쪽은 다르면 이 옵티 리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각각 20 개가 20 개의 조합이 들어가 있는 매수 조건 리스트와 매도 조건 리스트를 리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그게 20 개일 경우 20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30초 경과해 가지고 빠져나오다가 20번 다 돌았는데 이 개수가 20 개가 아닐 경우 그러면 더 이상 조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옵지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고 조합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20 개가 안 만들어지면 더 이상 조합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그냥 브레이크 해 버립니다. 빠져나와 버려요, 포문을. 그래서 그게 20 개일 경우 이제 1 단계 시작, 단계 몇 단계인지 시작해서 현재 기준값 요거 지금은 마이너스 최고값이에요. 고게 찍히고 백태하기 시작하기 전에 똑같이 쉐어 카운트 밸류 0 으로 만들어 놓고 백태 엔진하고 백태 중간 집계형 프로세스에 한테 요거는 최적화용이니까 3 번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정보는 요런 형태로 조건 정보 위주로 요런 형태로 그죠? 그렇게 요렇게 보내요. 그러면 백태에서 여기 조건 정보 이게 stg 여기 아니고
그리고 STG 요게 여기는 백태 시작만 보내고 이 데이터는 여기잖아요. 백태 엔진 큐에.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조건 정보 날라오는 게 있겠죠. 다 설명을 해서 안 봐도 되지만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조건 정보에 보면 데이터 1, 데이터 1은 여기 들어가네요. 데이터 1. 롱인지 숏인지. 롱, 숏 구분해야 되니까. 데이터 1이 어 이즈롱이잖아요. 그죠? 롱인지 숏인지 구분하는 거. 이즈롱은 요 위에서 아까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네요. 데이터 1, 2, 1 요 다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 이거 구분을 이거 잘못 썼네요. 잠깐만요. 네. 다시 왔습니다. 코드가 제가 지난번에 이걸 그 퓨처를 마켓 구분으로 바꾸면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바꿨었네요. 그러니까 위에는 1, 3일 때예요. 그죠? 1 번, 3 번일 때는 그냥 2 번, 4 번이 퓨처잖아요. 그죠? 요렇게 돼야 돼요. 요거 바뀌었어요. 어 잘못된 부분이 있었군요. 자 바꿨습니다. 이제 강의가 요번에 세 번째인데 제 녹화가 강의를 할 때는 처음부터 코드 한 줄 한 줄을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류를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이럴 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번, 3 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게 이주롱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조건 최적화의 경우 여기서 이제 1 번, 3 번은 국내 주식 업비트고 2 번, 4 번이 해외 선물이랑 바이낸스잖아요. 그래서 1 번이 데이터 들어가 있죠. 그죠? 1 번이. 그게 아닐 때는 2 번, 3 번만 들어가요. 그죠? 이 부분. 그래서 보면 원래 이주롱이 이제 난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국내 주식하고 업비트는 요걸 확인하지 않아요. 그죠? 2 번을 확인 안 하잖아요. 1 번을. 1 번을 여기에서만 확인해요. 요 부분.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해서 요렇게 조합한 거 매수 조건들, 매도 조건들 보내면 최적화가 시작되는 거죠. 백태 엔진하고 백태 중간 집계용 한테도 백태 시작한다고 보내고 그러니까 중간 집계용한테 이렇게 매번 보내는 이유는 중간 집계용에 보면 백태 시작이 왔을 때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들 전부 초기화해 버려요. 그죠? 요렇게 혹시나 남아 있어요. 그죠?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보내긴 하지만 새로운 백태가 시작되면 이걸 초기화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백태 시작 버튼을 요렇게 중간 집계용 프로세스한테도 계속 보냅니다. 중간 백태 엔진 32 개와 중간 집계용 프로세스 20 개는 계속 실행되고 있어요. 백태 엔진을 로딩하고 나면. 그죠? 그래서 저거를 항상 초기화해 주는 용도로 이 백트 시작 명령을 중간 집계용 프로세스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이제 20번 레인지 20 번만큼 기다려야겠죠. 그죠? 20개 데이터가 날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20 개가 이제 중간 집계용 프로세스가 보내오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 20 개가 토탈해서 보내오는 거네요. 그 20 개를 기다렸다가 20 개의 데이터가 스트링 형태일 경우 그게 이제 오류 나는 거예요, 오류. 스트링 형태는 이제 그 백태 중지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리졸트가 있을 경우 기존에 모으고 있던 데이터 보여주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록도 하고 종료되는 거고 그게 아닐 때는 이 데이터는 그 중간 집계용 프로세스에서 요런 데이터가 날라옵니다. 현재 키 그리고 기준값
그래서 이 기준값이 최고 기준값보다 클 경우 최고 기준값 갱신, 그리고 기준값이 0보다 클 경우 모든 결과값을 리조트라는 딕셔너리에 키는 기준값, 그리고 밸류는 그 키에 해당하는, 그죠? 매수 조건의 조합을 요렇게 리스트 형태로 저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 횟수만큼 전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최적화 완료했다고 찍고, 예전 똑같이 리졸트가 있을 경우 5개 보여주고 나머지 기록하고, 아닐 경우는 기준값을 0을 초과하는 조합값이 없습니다 하고 종료해 버려요. 라이브 중이면 라이브에 요 백태 완료했다고 보내고, 데이터는 딴 데서 보내고요. 그다음에 사운드 큐로 소리 내고 백태 소요 시간 기록하고 종료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쇼 탑 컨디션 리스트는 이제 로고 창에 기록하는 거예요. 랭크가 아까 5로 날라왔잖아요. 그죠? 두 개 다. 이렇게 상위 5개만 출력해 줄 거예요. 여기에 UI 로고 창에. 그래서 보면 리졸트 아이템을 가져와서, 리졸트는 딕션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가져와서 키 람다 x에 0번, 그죠? x의 0번 키 값으로 정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값을 키 값이었잖아요. 그죠? 최적화 기준값이. 그거가 큰 순으로 리버스 펄스, 그러니까 큰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죠.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갖고 상위 랭커 넣은 것만큼 그 상위 5개만 가져와 가지고 그 안에 키랑 밸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전략 연산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요렇게 바꿔 가지고 바이컨즈 셀컨즈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는 결과값이라고 해서 옵티 스탠다드, 이게 옵티 스탠다드가 최저가 기준값의 영어예요. 그죠? 그거에 이제 키값 넣고 기준값이 얼마고 그거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매수 조건들은 요런 매수 조건이었고 매도 조건은 요런 매수 조건의 조합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략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요것만 하면 안 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음. 이주동이 적용된 요 CF랑 SF일 때는 요거를 합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합치면 안 되는데. 바로 작성해 봅시다. 요거는 이제 요거를 구분해서 여기 있으니까. 그죠? 요거에 있으니까 UI 구분이 요거일 때, 음, 요거가 아닐 때, 그러니까 요거는 정리할게요. 자, 요렇게 있을 때는 요게 아니고 요거는 아닐 때예요. 그죠? 아닐 때는 요거예요. 아닐 때는 요거고 실제로는 요게 아니고, 요것도 이제 비슷한 구문이 다 있어요. 요거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여기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 조건 최적화할 때 바이컨즈는, 지금 바이컨즈 가져오는 거는 요 부분, 그죠? 요거랑 같아요. 그죠? 지금 보는 거. 요거랑 같고, 그리고 아닐 때는 요거 퓨처, 요 부분, 요거 두 개를 퓨처도 롱일 때랑 숏일 때, 이게 롱숏도 구분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주롱은 여기 넣어야겠네요. 요 부분에 이주롱을 랭커도 넣고, 이주롱 이주롱 넣고, 나뉠 때도 있으니까 요렇게 바로 코딩하겠습니다. 이주롱 넣고, 여기는 없으니까 요렇게 뜨는 거고, 이주롱을 넣어 가지고
CF일 때 이즈롱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else 하나 넣어 주고 그다음에 밸류 제로 요거는 밸류 제로고 스태틱에 여기 밸류 제로 요거를 롱일 때 숏일 때 그죠? 요거는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롱일 때 롱일 때 숏일 때 매수 매도 일단 요렇게 넣어 봅시다 요거. 똑같이 어차피 이즈롱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밸류 제로가 바이 컨즈고 그죠? 그리고 숏은 밑에, 밑에 있겠죠. 요게 숏이에요. 그죠? 숏. 요것도 이렇게 카피해서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어이 지우고 엔터 요렇게 카피한 다음에 요 부분은 바이가 요거는 이제 1 번, 요거는 1 번, 요거는 1 이고 요 글자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로 오고 여기도 지우고 여기로 오고 요거 한 칸 지우고 요거 한 칸 지우고 그렇게 하면 이게 글자가 왜 이래 됐나요? 여기서 셀 컨즈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바꾸고 플러스 if not 매도는 요렇게 됐죠. 좀 이쁘게 바꿔 볼게요. 잠시만 요거처럼 이쁘게 바꾸려면 if 셀long if 요거를 조인하는 거니까 여기는 구분지어서 띄워 주고 요거를 조인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또 구분지어서 띄워 주고 요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요것도 요렇게 되고 요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if 요거 구분지어서 띄워 주고 요 부분은 요렇게 올라가고 요것도 구분지어서 띄워 주고 요렇게 하면 되네요.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컨즈 요거는 셀컨즈 그러면 또 띄어쓰기가 틀려서 이렇게 당겨야겠죠. 당겨 주고 오류 없어지고 됐어요.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보면 커밋하고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선물용일 때가 있고 그죠? 아닐 때가 있어요. 아닐 때는 이제 주식하고 업비트죠. 업비트는 요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하면 되고 선물용일 때는 원래 이제 어 if not 해서 조건들 여기 보시면 요거를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바이롱 펄스 if not 요거를 밸류 1에 조인 해 가지고 하면 맨 앞에 요게 비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요 부분이 비어 있어요. 갈로 닫고 요 부분 매수 바이 이거는 또 그걸로 돼 있네요. 요것도 바꿔줘 이거는 거기서 사용하는 거고 요 부분은 시그널을 또 전략용으로 바꿔 줘야 되네요. 시그널은 안 붙어 있네요. 그죠? 시그널은 별도로 안 붙어도 바로 저장되니까 지워 버려야겠네요. 그죠? 매도 바이 요까지 추루 요까지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도 요까지 여기도 시그널을 빼도 되니까 요 부분 요렇게, 요렇게 해야 되네요.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형태가 같죠. if not 갈로 요거는 매수는 매수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if not 갈로 돼야 되는데 이름만 바꿔 놨네요. 이렇게 하면 아니 되는데
요거 달랐네. 요것도 틀렸네요. 잠깐만요. 요것도 요런 형태예요. if not 가로 열고 그리고 가로 닫고 꺽쇠가 추가됩니다. 여기 가로 닫고 꺽쇠, 가로 닫고 꺽쇠, 매수 추루 다시 if not 가로 열고 요게 조인돼야 돼요. 매도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가로 닫고 마지막에 요게 조인돼 있으니까 마지막은 칼로 닫고 칼로 닫고 콜론 줄바꿈 매수추로 요렇게 되네요. 많이 틀렸었네요. 제대로 표현이 안 됐었네요, 이 부분이. 자, 요렇게 돼요. 주식이나 코인은 이제 if not 형태니까 그래서 칼로 닫고 요거랑 매수추로 요거를 계속 여기에 추가하면 맨 앞에 요게 없어요. 그죠? if not. 그리고 이제 맨 뒤에는 if not 해서 elif not 해서 요게 추가되고 맨 마지막 거 기록되고 그다음에 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고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 키를 이 밸류 값을 돌면서 랭크에 하나 만들면 요렇게 맞아요.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요것도 if not, if not, if 가로 열고 요거는 가로 필요 없고 if 가로 필요 없고 자 바이 롱일 때 바이롱 셀롱 숏일 때 셀숏 바이숏 완료됐습니다. 요렇게 하면 되네요. 고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략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요런 형태로 만들어서 고거를 로그를 찍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기준값, 키값 요 방금 만든 거 전략 고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요렇게 저장합니다. 백테스트 코드에 백테DB에 그죠? 고게 이제 show 탑 컨디션 리스트고 랭크랑 이즈롱 넣어서 그죠? 그다음에 show 탑 카운트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 넣었었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 하나하나마다 몇 번의 출연을 했는지 그 출연 빈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요거예요. 탑 컨즈, 쇼우 탑 컨즈. 여기 보면 저장하고 나서 쇼우 탑 컨즈 실행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보면 이제 바이 컨즈 프리퀀시 뭐 이거 왜 프리퀀 아무튼 이런 걸로 했네요. 이름을. 그래서 보면 요렇게 딕셔너리 만들어 주고 리졸트를 키값 기준으로 기준값 기준으로 역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소팅해서 딕셔너리를 만들었네요. OTT 그 안에는 키값이랑 밸류값 있겠죠. 그죠? 똑같은 형태예요. 그죠? 그러다 그렇게 해서 0을 0 안에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프리퀀스 키값에 이 컨이 있을 때는 프리퀀 키값에 플러스 1 해주고 그게 아닐 때는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예요. 요 0, 1, 0은 그거죠. 0은 매수, 그죠? 매수 조건들. 1은 매도 조건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 그 컨을 돌면서, 조건들을 돌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플러스 크기 있는 거 플러스 1, 없으면 1, 매도 조건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갖고 이 모든 이 결과값을 쭉 돌면 조건마다, 그죠? 조건마다 몇 회 출연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1 번으로 1번 값 요 몇 회 출연해서 1번 값을 요렇게 역순으로 또 정리를 합니다, 이 딕셔너리를. 그러면 이제 맨 위에 게 제일 빨리 많이 출연한 거겠죠. 그래서 조건 최적화 결과 매수 조건 출현 빈도라고 해서
어 요렇게 로고 먼저 찍어 주고 요거를 돌면서 키 값하고 밸류 값을 요렇게 요거의 키 값은 조건 매도 조건이 되고 그죠? 밸류 값은 출현 빈도예요. 그죠? 요렇게. 그래서 밸류 값 출현 빈도랑 그 조건의 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찍어 주는 겁니다. 매도 조건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 얘가 몇 번 그 들어가 있는지 숫자를 매겨 주는 거예요, 앞에. 그죠? 매도 조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출현 빈도도 별도로 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이 텍스트는 요 맨 처음에는 이 꼴이고 그죠? 이 꼴이고 요 텍스트를 계속 플러스하고 있잖아요, 요렇게. 그 플러스한 값을 텍스트로 이제 묶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백테스트 폴더에 요렇게 저장하게 됩니다. 그죠? 출현 빈도도.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는 빠져나오고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토탈을 봅시다. 토탈은 이제 백테스트랑 비슷해요. 그 대신 이제 쪼금 복잡한 게 이제 TT, RT, SC, BC, VC, ST 요렇게 카운터 세는 게 6 개나 있어요. BC는 원래 쓰던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탐색 완료라고 이제 TT라는 카운터를 씁니다. TT. 또 찌직 소리가 나네. 이게 왜 계속 찌직 소리 나는지 모르겠네요. 컴퓨터 밑에 2대 켜져 있어서 그런가 본데 그래서 이제 탐색 완료가 오면 이 TT 카운터 요거는 탐색 백대바 갱신용이죠. 그래서 T 카운터에 VC 카운터를 VC가 갱신이 될 텐데 여기 있네. 경우의 수가 날라오면 T 카운터가 있고 토탈 카운터가 있고 백 카운터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토탈 카운터는 이제 조건 최적화의 최대 경우의 수고 백 카운터는 이제 배트 종목의 수죠. 그래서 토탈 카운터랑 백 카운터를 나눈 게 이제 VC예요, VC. 그죠? 그래서 VC를 곱해가 T 카운터에 VC만큼 곱해야지만 실제 이제 총 남은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걸 기준으로 프로그레스 바 갱신하라고 보낸 거고 백태 완료는 BC 카운터 재다가 백 카운터랑 같으면 이제 완료됐으니까 미분리 짓게 해라고 보내는 거고요. 미분리 짓게 하면 이제 그 외에 이제 0 번이 이게 0번 탐색 완료. 잠깐만요. 제가 또 헷갈렸네요. 자, 이 탐색 완료는 자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이제 백태를 돌아갈 때 여기서는 그냥 백태 틱을 돌면서는 이렇게 탐색 완료 글자만 보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보내고 나서 탐색 완료 안에 제 남은 카운트 수를 보낸다 했잖아요. 그죠? 천 단위로 끊어서 보내고 남은 제 카운트 수는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죠? 그게 요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0이 탐색 완료가 때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 1은 RT예요. RT 남은 remain 카운트라는 뜻이에요. RT가. 그래서 RT에 계속 플러스할 거예요. 요것도 이제 벡터 엔진 수만큼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별도로 카운트하다가 1000개가 넘으면 1000개보다 같거나 크면 마이너스 1000개를 바꿔버리고 TT는 다시 플러스 1하고 여기도 TT에 플러스 1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TT 기준으로 또 이렇게 백태바 갱신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죠? 요것도 요게 곱하기 돼야 될 텐데. 요거는 그냥 T 카운터네요. T 카운터. 요거 잠깐만요. 네. 다시 왔습니다. VC 곱하는 게 맞아요. 그죠? 요거는 VC만큼 곱하는 거. 딴 거 복사하다가 그대로 했네요.
그래야 일괄적으로 변경되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더미 결과 설명해 주죠 한번. 더미 결과를 날라오면 우리가 이제 서브 토탈에서 이 데이터를 모을 때 더미 TSG라는 걸 만들어요. 그죠? 턴 값만 들어가 있는 V턴이 들어가 있는 그죠? 그래서 이 더미 결과에는 V키랑 V 더미 딕셔너리가 있는데 이 더미 딕셔너리의 값이 있을 때 그죠? 더미 키 이꼬르 제로 요렇게 만들어요. 요런 형태로. 이건 더미 키 이꼴 제로. 요렇게 만들고 딕셔너리 더미는 요렇게 턴 값하고 요렇게 있어요. 그죠? 턴 값하고 이렇게 빈 딕셔너리예요. 그죠? 그게 있을 때 딕더미에 키 값을 넣어서 0으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20개가 다 날라오면 다시 SC를 0으로 만들고 20개를 돌면서 이 딕더미에 V키가 없을 경우 그죠? 하나씩 날라올 때 그러니까 원래 이 조건 최적화는 키 값만 있기 때문에 텀 값은 전부 제로예요. 그래서 키 값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 값이 20개를 돌면서 하나라도 없으면 그 키 값에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send result, get send data 해서 none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send result 할 때 send result 해가지고 none 값을 보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send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요런 데이터를 가져와요. 리스트 형태로. 그죠? 그래서 이게 리졸트 데이터고 이게 난 상태예요. 그죠? 트레인이 난. 트레인이 난이면 바로 이렇게 돼요. 그죠? 난일 경우 기준값도 없고 최고 이제 기준값이 마이너스 20억으로 이렇게 리턴해 버립니다. 바로. 그죠? 마이너스 20억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로그가 이제 어 그 그 결과를 매수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 없어 결과를 표시했습니다. 없어 이렇게 떠요. 요렇게 요 부분이. 실제로 이제 이게 있어야지만 개수를 정확하게 카운트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안 날라오면 완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덤이라는 딕셔너리 덤이라는 걸 짓게 하다가 요렇게 보내는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는 이제 키값만 확인하기 위해서 요렇게 별도로 하는 거고 옵티마이저나 이런 데 보면 여기서는 더미가 날라올 때 이렇게 별도로 어 파스턴하고 키를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저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런 형태로. 그래서 확인할 때도 더미의 V턴이랑 이 리스트 턴의 키값 가져와 가지고 턴하고 키값 다 넣어 가지고 어 샌드 리졸트 난 그 턴에 그러니까 셀프 바스의 키값에 그 키에 해당하는 몇 번째 범위 값은 결과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없는 결과를 이렇게 없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더미 결과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 최적화는 턴 값이 다 같기 때문에 키 값만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브 토탈에서 마지막에 샌드 리졸트 할 때 이렇게 보면 토탈 프로세스한테 트레인, 발리드, 올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데이터를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올은 일단 그냥 뭐 데이터 그냥 오면 샌드 리졸트 하면 되고 바로 샌드 리졸트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백태 정보는 아까 다 받고 백인포로 연결해서 이런 형태로 지정하는 거고 경우의 수는 아까 카운터랑 백카운터 날린다 했잖아요. 그죠? 백태 중지는 백태 중지하고 나오고 백태 완료 중지는 요것도 똑같이 브레이크에서 나와서 종료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발리드랑 트레인이 오면 이 개수만큼 이걸 또 모아야 돼요. 이 데이터가 구분이랑 넘버, 데이터, 턴이랑 키 요렇게 옵니다. 음. 그래서 이 트레인의 넘버는 뭐냐면 교차 검증일 경우 이게 데이터 보낼 때 봅시다. 보내는 거 다시. 요 인덱스예요, 인덱스. 요 인덱스. 그죠? 요 인덱스는 뭐냐면 여기에 데이터의 인덱스인데 데이터의 두 번째 겁니까? 끝에서 세 번째 거. 끝에서 세 번째 거 요 I. 그죠? 이 발리데이션 데이즈가 리스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날짜를 넣을 때 그래프 봅시다. 그래프. 날짜를 넣을 때 이 날짜부터 넣어요. 요 날짜 맨 처음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 날짜, 그다음 요 날짜, 그다음 요 날짜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순서대로.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순서가 이 I예요, I. 그죠? 처음엔 0 이었겠죠. 0 부터 1, 2, 3, 4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이 넘버예요. 그래서 딕 T에 모을 거고 트레인이 아닐 때는 딕 V에 모을 거고요. 그럼 이게 1 중, 2 중, 3중 딕셔너리예요. 그죠? 3중 딕셔너리. 딕 T랑 딕 V가. 그죠? 그래서 별도로 카운터를 할 텐데 거기에 이제 이 st라는 곳에 카운터를 할 건데 이 st도 이제 딕셔너리예요. 카운터용 st도 요거는 이제 1 중, 2중 딕셔너리죠. st도 이제 st에 v턴이 없으면 st v턴 딕셔너리 만들고 st v턴에 v키가 없으면 st v턴 v키를 0 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아닐 경우 그 키만큼 카운트를 하다가 고게 이제 20개 서브 토탈의 개수가 20 개잖아요. 20 개. 이 서브 토탈은 여기서 요렇게 요 서브 토탈 발리드 데이즈만큼의 데이즈가 난이 아닌 발리드 데이즈 곱하기 2 배의 서브 토탈이 실행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아닐 때는 2 개만이고 이 발리데이즈의 서브 토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엔진에서 무조건 20 개로 균등 분배를 했던 게 아니고 잘 보면 여기 큐 리스트가 20 개가 들어가 있는데 V키 기준으로 했잖아요. V키 기준으로. 그죠? 131때 최적화 131때 V키. 그러니까 V키는 뭐냐면 GA 예제를 불러와서 요거의 번호예요. 요거의 번호. 이 1은 V1에서 1은 0 번, 2는 2 번 1 번. 요거 개수의 번호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의 개수의 번호니까 이 발리데이즈의 개수 곱하기 2 배가 왜 이게 되죠? 잠깐만요. 제가 착각했네. 잠깐만요. 그건 아니고 제가 착각했네요. 자 왜 이게 2 배냐면 발리데이즈의 개수만 곱하기 2 배를 한 게 발리데이즈가 있는 경우에 트레인 하나 발리데이즈 하나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발리데이즈 개수의 2 배만큼의 데이터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 결과값이. 그렇죠? 여기서 서브 토탈에서 보낼 때 요렇게 2 개씩 보내잖아요. 그죠? 발리데이즈가 있으면. 그죠? 그래서 발리데이 개수의 2 배만큼 날라오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보면 이 발리데이즈 개수마다 샌드 리졸트를 하는데 요게 2 개씩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브 토탈의 이 개수를 계속 카운팅하다가 턴이랑 키마다 서브 토탈의 개수가 일치하면 이제 결과값을 보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결과값 보낼 때도 VT에 요거를 넣어 놨잖아요. 요렇게 넣어 놓을 거예요, 데이터를 위에서. 고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랑 결과값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라고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값 초기화해 버리고, 그래서 모을 때 보면 트레인일 때 딕티에 턴이 없으면 딕셔너리 만들고, 딕티 턴에 v 값이 없으면 또 그렇게 딕셔너리 만들고, 그런 다음에 키 만들고 넘버로 해서 0의 데이터 넣는 거죠. 그죠? 맨 처음에 1의 데이터, 뭐 2의 데이터 요렇게 발리데이션 값도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해서 요렇게 리졸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 리졸트를 먼저 보면 샌드 데이터라 해 가지고 원래 이제 턴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위에 더미 결과 보낼 때 없잖아요. 그죠? 그 샌드 데이터 할 때는 없어요. 키값하고. 그래서 없을 때는 그냥 00으로 기본 00으로 해서 조건 최적화해서 사용되는 큐랑 데이터들, 그리고 스타트 데이, 엔드 데이 요렇게 쭉쭉쭉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아닐 때는 get send 데이터에 v턴이라고 v키 넣어 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send result를 가 봅시다. send result는 스태틱에 되어 있는데, 스태틱 함수를 이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오늘 뭐 종료되겠네요. 스태틱 함수는 뭐냐면 이 send result 함수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로고 창에 찍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쭉 만들 거예요. 뭐 계산도 하고, 기준값 계산도 해야 되고, 로고 창에 표시될 글자들도 정리해야 되고, 색깔들도 이렇게 지정해야 되고,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가중치를 적용해서 이렇게 또 계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준값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기준값에 따라서 또 어떤 계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플로트 쇼도 여기에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백테스트 할 때 플로트 쇼를 나중에 설명한다 했잖아요. 그거까지 오늘 전부 다. 플로트 쇼는 오늘 안 해도 되겠네요. 조건 최적화는 그림을 그리지는 않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종료되잖아요. 조건 최적화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리졸트를 다시 봅시다. 샌드 리졸트. 여기부터 설명할게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1시간 50분 정도 됐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샌드 리졸트까지 하고, 샌드 리졸트. 일단 여기서 끊어 갈게요. 오늘은 여기서 끊고 조금 이따 다시 뵐게요.